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이제 부활하기로 하고요. 초대 민정수석의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을 아마 이제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 안 된다. 민정수석은 이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고 대통령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로 치면 이제 발톱과 이빨 같은 존재가 민정수석이다. 이게 없으면 이제 대통령이 통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옛날에 한비자라고요. 한비자. 이분은 이제 제왕술, 법가사상이죠. 법가사상. 제왕술 책을 많이 남겼는데 군주가 이제 통치를 위해서는 술, 법, 세, 술, 통치 기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세력, 술, 법, 세 가지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지 군주가 제대로 이제 통치할 수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동서와 고금의 진리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통치 술,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세 위험, 세력, 위험이 있어야 제대로 이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비자가 술법세 강조한 어록을 이제 두 개를 가져왔는데 어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바라는 세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비자가 이제 책에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죠. 군주가 신하를 검증하는 술수를 알지 못하면 신하를 다스릴 수 없고 신하를 다스리지 못하면 간신히 양산돼서 결국 간신히 군주와 신하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군주는 항상 마음을 숨기고 신하를 시험하고 현명하게 불신해야 한다. 현명하게 불신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군주가 신하를 전적으로 믿고 맡겨버리면 이게 간신들이 설친다는 거예요. 군주는 이제 뒤에서 완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이제 어떤 신하가 충신이고 간신인지 제대로 판별해내야 됩니다. 신상필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민정수석실이 필요한 겁니다. 군주가 눈과 귀가 돼가지고 공직자들이 제대로 근무하는지 이게 공직기강 비서관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무산일 복지부동으로 전 정권의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며 윤석열 정권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내가 내 손에 굳이 흙탕물 튀어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는 뭐 있냐? 이런 관료들이 많아요. 벌써부터 검찰부터 안 움직입니다. 기소를 안 해요. 수사를 안 해요. 이 검사들부터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검찰부터. 경찰도 마찬가지고 교육부 어디 이게 제대로 일합니까? 이런 걸 제대로 신상필벌 기강 잡으려면 바로 이제 민정수석실 그중에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군주가 신하를 검증하는 이런 이제 술수 이걸 하려면 군주를 보필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군주는 신하를 이제 현명하게 불신해야 된다. 야 중요함. 현명하게 무조건 못 믿고 불신하고 이러면 또 리더십이 안 되죠. 현명하게 불신하는 기강은 바로 잡되 또 이제 관료들을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이제 한비자가 이렇게도 말했죠. 무릇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킬 수 있는 까닭은 발톱과 이빨을 지녔기 때문이다. 만일 호랑이에게 발톱과 이빨을 떼어 개에게 붙여 사용하게 한다면 호랑이가 도리어 개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호랑이가 이게 그냥 몸에 무늬가 멋있다고 그 무늬로 개를 잡는 거 아닙니다. 호랑이 몸에 이게 무늬가 멋있다고 이게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과 그다음에 이 발톱 이걸로 우리 동물들의 맹수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빨
그다음에 발톱, 이 역할이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뭐로 잡느냐 말이에요. 즉 관료든 범죄자들이든 지금 이게 뭐로 잡느냐 말이에요. 이 조직이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옛날부터. 왜 김대중이가 이거 2년 만에 복원시켰겠습니까? 처음에 없앴다가. 부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그거는 없애면 되는 거죠. 부정적인 거는 없애고 긍정적인 역할은 살리되는 거예요. 살리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그 사정 기능은 복원 안 시켜 과거의 민정 중에서 법률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강, 그리고 이제 국민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민정비서관, 이렇게 3개 비서관실로 되는데, 뭐 제 생각은 사정 기능까지 다 해서 범죄자들에게 때려잡아야죠. 권력기관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제대로 이게 일을 안 하잖아. 뭐 아쉽지만 약간 이게 20%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게 민정수석실을 되살린 거는 이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지금은 이제 초대 민정수석의 김주연 이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 우리 검찰총장 한동훈하고 이원석 총장이 27기죠. 연수원 27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제 23기일 겁니다. 23기. 그리고 이제 이분은 18기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한참 선배잖아요. 18기.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은 18기입니다. 사시가 28회니까. 아주 이제 기수가 높으니까 총장보다 이제 18기, 이분이 18기면 총장이 27기니까 총장보다 이제 구기수나 높잖아요. 구기수나. 뭐 거의 장관과 비슷한데 아마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통제가 되지 않을까. 이분이 서라벌고면 경주가 서라벌인데 옛날에 아마 그쪽인지. 그 다음에 서울법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부터. 이 말은 사법연수원의 성적이 최우수다. 이래 보면 돼요. 중앙지검의 검사부터.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최고자 형사일부장. 그 다음에 특수자 총괄하는 3차장. 그리고 이제 안양지청장 거쳐서 법무부의 검찰국장, 법무부의 차관, 대검차장 요직을 두루 거치고 아주 이제 법조계 평판이 좋은 이런 이제 훌륭한 최고의 인재다. 윤 대통령한테 가장 필요한 눈과 귀고, 그 다음에 발톱이고, 그 다음에 이빨이다. 이분이 저는 윤 대통령에게 천군만마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김주연 민정수석은 이제 제가 3가지를 당부드립니다. 3가지 기능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이제 대통령의 눈기로서 민심을 정확하게 대통령께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국정원 여러 정보들이 오잖아요. 이런 이제 정보와 그다음에 정보하고 민심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국민의 진짜 민심이 뭔지 이런 이제 민심과 정보 이게 대통령의 눈과 귀잖아요. 들어야 되니까. 돼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게 바로 민정비서관실에서 할 일이다. 첫째 권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째 김주연 민정수석은 이제 공직기강 아까도 말했지만 관료 신앙 관료를 이게 제대로 통제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불신하면서 신상필벌이 분명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상을 주고 제대로 이게 복지부동하고 무사한일주의로 이런 자들에게 철저하게 벌을 주는 이게 신상필벌. 그러려면 이게 감찰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민정실이 옛날에 치면 사헌부, 그 다음에 사관은 이게 다 2개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감찰하는 게 사헌부, 임금한테 관하는 게 사관은 이 2개가 다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제 2번째로 공직 기강을 이게 바로잡아야 되고, 특히 저는 우리 민정함에게 이분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대검. 특히 검찰이 문제예요. 검찰이 일을 안 해. 아니, 왜 이준석이는 아직 기소 안 하는 거야? 아니, 조국이는 2년 5개월 전에 정경심이 소송 기록을 인터넷 다 올려가지고 그것도 고발되고 기소 의견 넘어왔는데 2년 5개월 됐는데 그것도 기소 안 해. 그것도 기소 안 해. 그래서 강신업, 오상종 이런 분들이 검찰청 앞에 어제 촉구대회도 했잖아요. 기소해라고. 이렇게 일하는 검사들 혼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검차장 했던 법무부 차관 했던 김주현 이분이 이거 옛날에 5대 권력기관 일을 안 한다면 일을 검찰 특히 강력하게 아니 수사해서 빨리 신속하게 기소할 거 하고 처리하는 게 뭐 잘못됐냐고. 그걸 해야지 대통령 인사권자인데 검찰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재명도 마찬가지지. 이재명도 왜 빨리 수사하고 있는 거 기소해야지. 2,400위원은 많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도 조국도 이준석도 때려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민정수석이 하는 일입니다. 뭐 직접 개입이라는 게 아니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검찰들은 제대로 일하라. 공무원 기강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뭐 일일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가 그거는 불법이죠.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박성재. 그냥 민정수석은 일반론적으로 검찰이 사건을 신속하게 어떤 거든 정치적인 거든 눈치 보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라. 이건 합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공무원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또 민정수석 밑에 법률비서관실이 있잖아요. 법률. 이게 바로 사법부하고 공조하는 거예요. 우리 그 판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뭐가 하면 신속한 재판은 우리 국민 전체에 이해관계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죠. 구체적 재판에 뭐 대통령이 개입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지금 재판이 너무 지연 많이 되면 대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판사를 늘린다든지 또는 재판을 어떻게 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이게 법무행정 아닙니까? 법률비서관. 옛날에 법무비서관. 대법원하고 사법 거래해라는 게 아니고 대법원이 제대로 신속한 재판이 안 되니 이런 걸 이렇게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대법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게 법무행정과 관련해서는 민정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무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에서 할 일이다. 지금 이게 그 재판이 심각하게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재판 보면 알잖아요. 선거법부터. 그 다음에 그 대장동가 얼마나 걸립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옛날에 송철호 건도 웬만하면 3년, 4년 걸려버리고 뭐 황운하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자체적으로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좀 이게 사법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국가 원수니까 거기에 역할을 민정수석실에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김주현 민정수석, 윤석열 정권의 첫 민정수석 상당히 그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역할이 막중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제일 먼저는 말 그대로 민정, 대통령의 눈기로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이거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공직기관 검찰 포함해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이걸 그 신상필벌이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원과도 법률비서관실이 있으니까 법원과도 유기적 협조로 국민들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사법 신속한 재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그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 사전 기능까지 포함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80% 부활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특별감찰관이 먼저 했냐 하는데 아니 조선일보 알잖아. 특별감찰관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추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민주당한테 빨리 추천하라 하든지 국회에서 추천하면 특별감찰관은 또 이게 친인척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꾸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 조선일보 하지 마시고 일단 이제 민정수석실 부활은 아주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빨리 특별감찰관 추천하면 그것도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